슈비두바바바바 슈비두바바바바 라라라라라 라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요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인데요. 요즘에 재테크 좀 하신다는 분들,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얘 때문에 난립니다. 왜 난리냐?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듣는 얘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걸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깔끔하게 쌈박하게 요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은행 직원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SA 계좌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금 같은 거는 가입하게 되면은 그냥 적금을 가입하고 끝난 거죠. 예, 또는 펀드를 가입하면은 펀드 가입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이 계좌를 생성을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 가셔서 IS 계좌를 만들고요. 그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 넣습니다. 돈을 집어 넣고요. 이 돈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돈 가지고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할까라고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넣고 이 돈으로 뭐 살까? 이거 고른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냥 장바구니 같은 개념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가서 무슨 뭐 적금 사오고 뭐 정기 예금 사오고 뭐 펀드 사와가지고 내 ISA 계좌에 담아 놓는다. 뭐 이런 개념 정도로 ISA 계좌에 대한 큰 틀을,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년 하고 싶다고 1년 하는 게 아니고 3년 하고 싶다고 3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년이에요. 5년 동안 적금처럼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5년 동안은 꺼내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묶이는 돈이다. 5년 동안 절대로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물론 중도의 해지는 가능하시죠. 대신에 해지하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그 세제 혜택,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은 다 토해내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요, 그 15세에서 뭐 29세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3,500만 원 이하 연봉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3년이에요. 조금 짧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소득이 아무래도 적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묶여있으면, 오랫동안 묶여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간을 조금 짧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자유적립식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요, IS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납입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천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월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원래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2천만 원 한도에다가 작년에 안 넣었던 1,000만 원까지 합산해가지고 3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고 그냥 매년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게 한도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세 혜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납입 한도 2천만 원에서 얘네들을 납입하는 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재형저축을 1년에 뭐 500만 원씩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하시면 뭐 2,000 빼기 500은 1,500. 그래서 1,500이 나의 IS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비과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건데요. 요즘에 뭐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절세 혜택을 많이 못 누리게 됐었고요. 옛날에 뭐 장마저축이나 장마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도 되고 비과세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요즘 다들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찰나에 출시가 된 게 바로 ISA 계좌인데 얘가 바로 비과세가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막 재테크를 한 거예요. ISA 계좌에다 펀드도 넣고 채권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막 넣어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단 200만 원까지는 수익 난 거에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리겠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200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9.9%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종합과세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할게요. 아무튼 9.9%의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자가 3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아예 없고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9.9%로 분리과세를 하더라 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연봉 뭐 3,500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 그리고 15세에서 29세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입 기간이 짧았잖아요. 가입 기간만 짧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과세 혜택도 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좀 이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된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헤이, 넘어가라. 자, 여기 예시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위에부터. 5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했고, 연수익률이 평균 뭐 매년 5%가 낮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 납입 금액은 5년 동안 100만 원씩 내니까 원금이 600, 거기에 만기 시에 원리금 합계를 합치면 800이 이자가 붙어서 6,800이 내가 만기 때 받는 금액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채권형 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800에 대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서 실제 세금이 123만 원 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600만 원 이상이 되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00을 초과하는 6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해서 59만 원, 총 세금이 59만 원, 훨씬 더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게 바로 이게 IS 계좌 골자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S 계좌 활용할 때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IS 계좌 활용할 때 이게 비과세에 따면 활용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미 비과세인 금융상품들은 거기에 담을 필요가 없겠죠. 예. 굳이 비과세인 상품들은 거기 담을 필요가 없고 세금을 내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형 펀드, ELS, DLS 등등 이런 것들은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IS 계좌에 넣은 돈으로 상품을 담아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비과세인 거 뭐 있습니까?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ISA에 넣은 돈 가지고 이런 걸 가입할 필요가 없다. 괜히 아까운 한도만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 누가 말해도 뭐 비과세 혜택이죠. 세금을 안 내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A 계좌에 넣은 돈으로 내 성향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동시에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게 되고요. 단점으로는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또는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이 묶이고 중도에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측면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소장펀드나 재행저축 같은 기존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랑은 중복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천만 원 한도에서 얘네들은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같은 것들이. 그래서 거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종 정리는 자 볼게요. 5년간 자유적립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다. 5년간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9.9%의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게 있고, 조금 더 연령층이 어리거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250만 원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과세 혜택의 다른 상품과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한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종합소득세 내는 게 이제 2천만 원, 금융종합소득,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 불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받는 이자만, 원금 말고 이자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돈 많잖아. 이거 하지 마.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ISA 계좌가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과세인 건 맞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말들이 많은 게 뭐냐면 상품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A라는 은행에서 IS 계좌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금융상품에 있는 건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홍보가 돼 있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은행에 가서 IS 계좌를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만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쇼핑몰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쇼핑몰이 있고 B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럼 내가 A라는 쇼핑몰에 갔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지 다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결제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계좌 개설을 한 그 금융기관, 은행이건 증권사건 보험사건 그 기관에서만 그 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만 IS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큰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5월 달쯤에 개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ISA가 공짜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디는 뭐 0.5%, 어디는 뭐 0.3% 이렇게 공짜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꼼꼼히 무조건 뭐 주거래은행이라고 가서 거기서 가입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 수수료들 꼼꼼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5월 달에 이게 개정될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도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 수수료 떼고 나면 이자가 사실 요즘 별로 없잖아요. 세금 혜택이라는 건 사실 이자가 높을 때 그 이자에 붙은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게 비과세가 메리트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이자가 얼마 없는데 세금 혜택이 사실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낸다.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뭐 똔똔 될 수도 있고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5월달 개정될 때 어떻게 개정될지가 되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굳이 뭐 ISA 계좌를 한 달, 두 달 있다가 개설하시거나 상품을 활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5월 달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시고 그때 가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SA 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정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